가지 일단 공약을 다 이행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선이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들어가야 될 이제 국가 이 예산이 얼마인지 이제 어떤 계산은 되는지. 아직 예산은 정확하게 여기서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뭐 예산 계산 이거 어떻게 아니, 중앙당에서도 여기서도 많은 것입니다. 아니요,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제 요 공약에 따라서 하나 단위 산업별로 예산 추계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거는 제가 추가로 밝혀드릴게요. 중립자가 특히 그동안 쭉 말씀하셨는데 이게 적지는 위원장님 보시기에 어디가 아무래도 세종 테크밸리 쪽 그쪽이 적지라고 할까요? 아니면 오생활 이쪽. 근데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많이 특이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가속기와 연관 산업이니까 연관성을 좀 고려할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네. 제안 비슷한 건데요. 네. 지금 그 세종시 주변에는 대전, 청주 이렇게 해서 이 물 흐름이 환경에 대한 저해수가 세종시 입장에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 요 근래 그 대전의 그 폐기물 종합처리 장치라든가 세종시에 있는 종합처리 장치, 청주에 있는 종합처리 장치가 그 하류가 세종시가 돼버리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무개도 걸러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영향이 많거든요. 재처리를 다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세종시 입장에는 피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안 비슷한 것이 중간중간에 습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성화하면 어느 정도 이 감내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견해 좀 잠깐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그 좋은 제안이신데 지금 대통령 공약으로서 그걸 반영시켜볼 수는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검토를 해서 지방선거 공약으로도 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당 차원에서.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지금 이제 계속 언급하셨는데 지난번에 세 번째 방문을 윤 후보 하셨을 때 네. 분명히 이제 지금 이제 7가지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퍼포먼스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 공약들이 정식 대통령 후보의 당의 공약으로 결정되는 그 절차나 시기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확정된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비협합적이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공약 발표할 때 이 내용이 이것까지가 다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물밑에서 굉장히 작업을 많이 했어요. 이거 지역 공약으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조율도 하고 했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뭐 아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애썼습니까? 이제 중앙당 정책팀하고 계속 조율해서 다행입니다만은 또 저희들 우리 동네 시당에서 건의하고 거의 다 반영이 됐어요. 거의 다 반영이 됐고 이것은 이제 대통령 공약집이 나올 겁니다. 전국적으로 국가 공약이 있고요. 지방 공약인데 이건 지방 공약이죠. 지역 공약이죠. 그 책자에 다 수록될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보시기에 네. 저분은 그 이재명 후보 공약과 윤석열 후보의 타결성이 있다는 어떤 부분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은 거의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행정수도 부분은 어쨌든 큰 틀에서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완성으로 가는 그런 방안은 이재명 후보 공약이나 윤석열 후보 공약이나 사실은 뉘앙스의 차이가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만 미래전략특별시라는 개념은 윤석열 후보의 아주 유니크하고 독창적인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전략특별에 관한 그런 공약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이. 그거는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전혀 거론되거나 발상이 되지 않은 공약들이죠. 이거 지난번에 윤 후보 다녀가실 때 이미 발표하신 내용으로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일부 시민단체에서 로드맵에 대해서 특히 그 청와대 제2집무실에 관한 그 일정을 좀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다른 것들도 지금 로드맵이 대충 정해져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는요. 일단 당선되시고 나면 하겠다 그러면 인수위가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공약한 내용을 인수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고요. 그리고 각 부처에서 저도 공직에 있어봐서 아는데 대통령 공약을 자기 소관 부처가 어디냐라고 다시 분류하고요. 소관 부처에서는 그 로드맵을 만들고 예산 추정을 하고 하는 그 구체적인 작업이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소관 부처 이 사업은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약 사항을 가지고 로드맵까지 밝히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고 뭐 대통령 당선된 뒤에는 로드맵이 이제 처음 나올 거예요. 그럼 오늘 요거 말고 다른 것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대선도 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네. 어제 그저께인가 여기 국민의힘 세종시당 시장 출마 후보 예비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다가 중앙당에서 이제 자제해라. 아, 예. 그거 아시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뿐만 아니라 시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열세인데 뭐 한 명밖에 없고 또 비례대표 현재 한 명인데 만약에 그렇게 묶어놓으면 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좀 위축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민주당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역 조직이 좀 열세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두 가지. 우선 어제 저희들이 시달을 받은 게 있어서 그 지방선거 후보자들 전부 모이셔서 우리가 회의를 했어요. 왜냐면 공문으로나 뭐 문자로 보낼 수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라서 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당에서 그 지침을 시달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당협위원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금지합니다. 당협위원장이? 예, 당협위원장 예비후보 등록을 다 금지합니다. 대선 전까지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대선 전까지. 3월 9일까지. 3월 9일까지. 지금 2월 2일부터 사실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은. 당협위원장이라는 게 지금 저 혼자예요. 네? 접니다. 아니, 세종시의 당협위원장은 울구에도 지금 아직 공석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공석이니까 우리 세종시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갑 을에 하나씩인데 제가 갑 위원장이잖아요. 근데 을 위원장은 아직 공석이라서 결국 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은 그 예비후보 등록이 금지돼서 저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밝혔습니다만 저는 어차피 예비후보 등록을 대선 끝날 때까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인데 중간에 그만두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당직을 내봐야 됩니다. 당직을 사퇴해야 되는 건데 총괄선대위원장이 그런 당직을 사퇴하고 자기 선거하자고 나간다면 그게 정치 도의상 맞지도 않고 그건 여러 가지로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어차피 마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 끝난 뒤에 하고 그 전에 제가 설사 출마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는 내 자기 선거는 절대 안 하겠다라고 여러 번 공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앙당의 어떤 지침으로 내려와서 뭐 저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요. 시의원들은 얘기가 달라요. 시의원들은 예비후보 등록 자체를 금지하자는 건 아니에요. 또 법에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비후보 등록은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어쨌든 간에 명함을 돌린다든가 아니면 그 명함 돌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이 현수막을 건다든가 그런 것들을 사무실을 개소한다든가 그런 행위들은 자제해달라. 근데 자제 안 하면 어떡할 거냐? 할 수 없죠. 공천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 나는 뭐 공천에 불구하겠다고 하시는 거고 거기에 따른 결과는 정치인으로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고요. 뭐 그런 사항들을 어제 시장 출마하시라고 선언한 분들 있어요. 저는 선언 안 했습니다만 그분들하고 시의원에 나오실 출마 입지자들 근데 저희들이 다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홍 국장님 말씀대로 근데 이 사항은 아시겠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이미 시달이 됐어요. 민주당에도 민주당이 먼저 했습니다. 일주일 먼저 이런 똑같은 내용이 지방선거 출마 입지자들한테 후보자들한테 전달이 됐기 때문에 뭐 어떻게 생각하면 뭐 운동장 평평해진 거죠. 민주당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 출마자나 또는 지방선거 출마자 입장에서는 좀 부당하지 않냐. 그런데
선거라는 건 경쟁이잖아요. 뭐 어차피 민주당은 경쟁하는 건데 저쪽도 묻고 우리도 묶어놨으니까 조건은 같아졌다. 그러니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대선에 좀 집중을 하자. 대선 승리가 우선이다. 라는 것을 지금 뭐 양당이 민주당이든 우리 국민의힘이든 지금 인식을 같이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답변 아직 안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열세로 조직.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 그거에 대해서 좀 추가 질문이 생겼는데요. 그러면 을구에 지금 당협위원장 얼마 전에 그 면접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도 그러면 임명이 3월 9일 이후로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다 알려진 사항이니까 말씀드리면 어제 그 민주당 을구 당협위원장 예를 들면 그 조강특위라고 그러죠. 심사위원회가 열렸었는데 세종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몇 개 공석이 된 곳이 있습니다. 전부 보류됐습니다. 전부 보류되고 일단은 대선에 우리가 집중하자라고만 돼 있고 보류를 했기 때문에 뭐 당협위원장은 그 뒤에 중앙당에서 그렇다고 언제까지 안 한다, 언제 하겠다 그건 없어요. 일단 어제 회의는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우리 을구 당협위원장이 없으신데 그래서 어제 그 출마 입지자들한테 그렇다고 을구의 연락사무소도 필요하고 뭐 선거운동원도 관리할 게 필요한데 당협위원장이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해볼 생각이 있으면 우리 같이 나서서 협심을 해서 한번 꾸려나가 보자. 어떤 그런 제안을 했고 몇몇은 또 한번 해보겠다라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맞춰가지고 을구는 을구대로 대선 운동을 해주는 그래서 좀 아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린 건데요. 이걸 어떻게 좀 그러다 보니까 뭐 8년 동안 우리가 지방정부가 민주당 정권이라고 할까 민주당 인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이 세종시에서 국민의힘이 조직이 좀 열세됐던 건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제가 시당위원장 된 게 작년 8월인데요.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책임 당원들도 지금 그때 한 4배 정도 우리가 더 확장이 됐고 조직도 제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청년 대변인들도 우리가 선발을 해서 청년 대변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활동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알차게 한 적이 없는데 정치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리고 석 달 동안 정치 아카데미를 열어서 국내의 유수한 강사분들을 모셔서 강의도 듣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정책개발위원회라는 걸 제가 우리 원래 있는 것입니다만 정책개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시의원에 출마하실 분들과 함께 공약도 논의하고 매주 모여서 회의도 하고 회의라기보다는 거기서는 이제 토의를 했죠. 그래서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서로 안건을 누가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토의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런 모임들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시겠습니다만 선대위 발족을 계기로 해서 여성 선대위도 발족을 시켰죠. 그리고 청년 선대위도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성 선대위에 구성된 여성 위원님들, 여성 유권자들이 지금 대거 지금 속속 좀 참여하신다고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청년 선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층 30대 청년들이 청년 선대위의 구성원으로 선대위원으로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가시적인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처음에 제가 시당 위원장 되면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수권정당, 정책정당으로 국민의힘을 탈바꿈시키겠다라고 제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교수단, 정책자문교수단은 1024명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계속 제가 정책자문교수단을 모셔서 지금 거의 50명 가까이 이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이 저희들을 자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정책자문교수단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번 그 대선 공약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시 7가지 공약에 대해서 검토도 해주시고 제안도 해주시고 그런 활동을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까지 우리가 8년 동안 굉장히 약세에 비해서는 좀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아카데미, 정책자문교수단, 청년대변인, 정책개발위원회 뭐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매우 우리 국민의힘 조직이 단단해졌고 그 다음에
확장됐고 강해졌다. 저는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어차피 뭐 간담회니까요. 네. 대선은 아닌데 지금 뭐 시청사 관련해서 이제 지금 뭐 시에서는 지금 뭐 별거 아닐 걷기로 이제 새로 이제 신축하기로 했는데 어제 시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제안을 했어요. 지금 상가 공실 문제도 있고 한데 신축을 하지 말고 건물을 임대를 하자, 기존 건물을 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뭐 기정사실로해서 지금 뭐 루드빈 맵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깊숙하게 지금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저도 인식을 좀 같이 하고는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시청사가 신축이 돼서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주는 건 좋겠지만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아픔도 느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가 공실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그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죠. 자기 독자청사가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이 덜 들어가죠. 효율성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러나 지금 코로나 전국이고 우리 세종시가 지금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는 걸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공무원들 사무실만 자꾸만 만든다고 예산을 쓰는 것이 옳은가? 라는 시민 단체 내지는 우리 의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참 일리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